안녕하세요. 교육 입시 전문 채널 스카이엔트입니다. 오늘은 7살 두 쌍둥이를 홈스쿨링 방식으로 교육시키는 어머니를 모셨습니다. 미국식 홈스쿨링을 한국식으로 전복시킨 이 어머니의 독특한 교육 방식이 과연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6년 동안 홈스쿨 하면서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을 한번 나누어 볼까 해요. 바쁘신데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책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네, 미국과 한국에서 저희 쌍둥이 아들을 홈스쿨링으로 가정보육으로 이렇게 한 이야기를 에세이식으로 그리고 또 정보를 공유하는 식으로 적은 책입니다. 지금 홈스쿨링을 한 지가 0세부터 했나요? 네, 네, 맞습니다. 외국 같은 경우는 0세부터 시작한다면서요? 네,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같은 데 해당하는 뭐 프리스쿨이나 데이케어 같은 데 많이 보내요. 특히 미국에 사는 한국 분들은 영어 때문이라도 조기 교육이라고 하죠. 더 아이들을 보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영어를 듣고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게 그런 환경에 아이들을 넣는 거죠. 그래서 저보고도 보내라 그런데 많이 권유하시고 알아봐 주시고 하셨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이제 생각을 했죠. 나도 같이 그런 대열에 합류해서 아이들을 보내서 영어를 잘 하는 그런 아이들로 만들 것이냐, 아니면 내가 원하는 정말 홈스쿨링 하는 그런 아이들로 만들어서 교육을 할 것이냐, 그것을 고민하고 그때가 제일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집에서 결국 홈스쿨링을 그렇죠. 네, 하게 된 맞습니다. 거죠. 네, 맞습니다. 후회는 안 하세요? 그때는 고민이 굉장히 많이 됐는데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너무 잘했다 싶어요. 왜요? 왜냐면 정말 아이들이 예쁠 때거든요. 그 아이들 막 3살, 4살, 5살 이때가 정말 돌아오지 않을 보석과 같은 시기인데 그 아이들을 그런 이제 뭐 공부, 학습, 영어 때문에 아이들을 이제 보내는 거랑 그 시간을 온전히 제가 누린 거죠. 제가 그 보석들을 누린 거죠. 정말 말 그대로. 그러니까 독점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니까 너무 잘했다. 그리고 그때 찍은 사진이나 영상들을 보면 다시 돌아가고 싶다. 그때는 제가 힘든 마음이 있었는데 만약 다시 돌아가면 정말 이 힘든 마음 없이 정말 그 시간 정말 100% 누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너무 잘했다 싶습니다. 미국의 홈스쿨링의 어떤 장점이라고 하면 어떤 걸 느끼셨나요? 네. 미국 홈스쿨링의 장점은 보니까 책, 그리고 자연 이 2가지로 함축할 수가 있어요. 특히 미국은 아이들을 홈스쿨링하는 가정들 자세히 보니까 기본이 4명 자녀들이 그리고 6명 이 정도의 자녀들을 가지신 분들이 홈스쿨링을 하는데 그 많은 아이들을 어떻게 홈스쿨링을 하느냐 보니까 책에 기대시더라고요. 엄마가 이렇게 막 커리큘럼을 짜서 오늘은 이거하고 이거 이게 아니라 아이들을 책으로 교육하더라고요. 책으로. 그리고 도서관에 데리고 가서 도서관에 그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 프로그램들을 하고 그리고 자연에서 아이들을 풀어놓고 그렇게 그 2가지를 하는구나, 그 2가지를 큰 축으로 하는구나를 느꼈습니다. 홈스쿨링 이제 교육법이라는 게 있나요? 12가지로 나는. 아이들과 이제 홈스쿨링 교육한다고 해서 막 여러 가지를 많이 시도해서 저도 책을 찾아봐서 해보고 이렇게 아이들과 교육해보면서 사실 12가지보다 더 많아요. 그리고 지금도 이제 책을 쓴 시점 이후로부터 점점 더 진화하고 발전하고 있고요. 어머니가 개발한 건가요? 개발했다기보다는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을 정리한 거죠. 12가지로. 근데 그거보다 더 많지만 이제 대표적인 것으로 12가지를 정리를 했는데 저희 아이들, 쌍둥이 아이들과 하고 있는 홈스쿨링의 30% 정도를 이 책에 실은 거예요. 제가 사실 이렇게 봤을 때. 예를 들어서 몇 가지를 한번 소개를 한번 해주시죠. 그 중에서 예를 들어서 놀이로 저는 이름을 했는데요. 우리가 아이들과 놀면서 이 학습까지 가져간다 해서 뭐 예를 들면 독서 놀이, 그리고 자연 놀이, 그리고 뭐 요리 놀이,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독서, 뭐 자연, 음악, 뭐 영어,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파트를 나눈 거죠. 요리 놀이를 예를 들면 요리가 아이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엄마가 이렇게 밥을 하고 있으면 아이들이 와서 꼭 묻고요, 만지고, 예를 들어서 쌀을 씻는 것도 엄마가 빨리 씻어서 쌀 안 쳐야 되는데 아이들은 그게 뭐예요? 자기도 만져보고 싶고 쌀도 씻어보고 싶습니다. 그럼 이제 그게 놀이가 되는 거고요. 그 놀이가 학습이 되는 거예요. 이게 쌀이 뭐지? 여기 어디서 왔지? 그리고 만져보게 합니다. 그래서 만져보고 씻어봅니다. 우리가 이거 왜 쌀을 씻어야 되는지. 그리고 촉감으로 만져보고 그렇게 하면서 놀이가 되고 물을 몇 번 씻어야 되는지 숫자도 같이 공부할 수 있고요. 네, 그리고 밥을 몇 분 안 쳐야 되는지. 그럼 30분? 그럼 30분이라는 개념도 알려줄 수가 있고요. 시간에 대해서도 같이 알려줄 수 있고요. 그러면서 생활이 놀이가 되고 생활이 학습이 되는 이제 그런 것들을 12가지로 제가 정리를 해서 놔둔 건데 예를 들면 요리, 놀이가 이제 그런 식으로 될 수 있는 거죠. 독서만큼 중요한 게 없다라고 하셨어요. 어떤 내용인가요? 제가 대학생 때 미국 시애틀에 있는 6남매를 홈스쿨링하는 가정에 홈스테이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홈스쿨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자세히 내가 봐야겠다. 어떻게 6명의 남매를 부모님이 홈스쿨을 하실 수 있을까 해서 제가 관찰을 했는데 그 중에서 첫째 아이가 로라라는 여자아이였는데 그 여자아이와 제가 대화를 많이 했어요. 근데 그 여자아이한테 제가 이제 묻습니다. 하루는 로라야, 너 진짜 너가 홈스쿨링 하고 싶어서 하는 거니? 너네 부모님이 억지로 너가 하기 싫은데 이끌려서 하는 게 아니니? 이렇게 이제 질문했는데 로라가 하는 말이 이렇게 말을 해요. 자기는 홈스쿨링이 너무 좋은데 왜 좋냐? 그 첫 번째 이유는 자기가 좋아하는 책을 마음껏 읽어서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책? 그게 무슨 말이야? 좀 더 얘기해줘봐. 이렇게 하니까 자기 또래 친구들 같은 경우는 책을 읽는데 왜 책을 읽냐면은 그 시험을 보기 위해서 책을 읽는다는 거예요. 그 시험에 문제가 나오니까 그 저자에 대해서 몇 년도에 태어났고 몇 년도에 죽었고 이 저자의 뭐 주요 작품은 무엇이고 그런 것들을 공부하기 위해서 시험에 나오니까 이제 풀기 위해서 이 암기하기 위해서 책을 보는데 이 로라라는 친구는 자기가 좋아하는 책을 정말 자기가 좋아하기 때문에 10번이고도 보고요. 또 너무 심지어 좋아해서 그 작가의 작품을 다른 작품도 자기가 찾아서 도서관에 가서 보기도 하고요. 또 프랑스어로도 자기가 언어로. 그렇죠. 막 스페니쉬도 자기가 막 다른 나라 언어도 보면서 이 단어는 어떤 단어로 이게 번역이 되었는지 그러면서 자기가 스스로 공부하는 모습을 제가 봤어요. 한 달 동안 그들과 같이 먹고 자면서 그 모습을 진짜 본 거잖아요. 보면서 야 진짜 저게 공부구나. 책으로 저렇게 스스로 공부하는 모습이 진짜 살아있는 공부고 사실은 내가 저런 공부를 하고 싶었는데 막 그 시험을 위한 공부가 아니라 나도 저런 살아있는 공부를 하고 싶었는데 그 친구를 보면서 무릎을 딱 친 거죠. 저렇게 공부하는 게 진짜 좋은 공부고 나도 나중에 아이들을 키우면 저렇게 해보고 싶다라는 그때 불꽃이 생긴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 책이 정말 중요하고 내가 책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면 한번 해볼 수 있겠구나. 네, 이런 이제 생각이 든 거죠. 어머니 그 책 내용에 보면 현장학습 이야기도 네네. 해요. 그 현장학습의 그 메인은요, 그 주된 것은 자연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책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책은 한낱 종이에 불과한데 그것을 아이들이 이제 자연으로, 오감으로, 손으로 이제 피부로 느끼는 거죠. 그래서 그냥 우리가 무슨 뭐 나무에 대해서 배운다. 그러면 책으로 나무가 어쩌고 역사가 어쩌고 저쩌고 읽는 것보다 그냥 나가는 거죠, 밖에. 그래서 나무 껍질도 만져보고요. 나무의 이파리를 따서 냄새도 맡아보고요. 거기 사는 벌레도 눈으로 보고요. 그러면서 그게 현장학습이고 그게 자연 체험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교육, 뭐 홈스쿨링까지 거창하게 안 가더라도 교육하는 데 있어서 그 정말 책과 그리고 자연 이 두 가지는 정말 특히 아이가 어린일수록 정말 자연에서 아이들이 느끼고 배우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 자연, 현장학습이 정말 중요하다. 이것을 이제 말하고 있는 거죠. 홈스쿨링이 굉장히 중요한 두 파트예요. 네, 독서하고 네. 이 자연 네, 네. 이라는 거요. 네. 그리고 수면 교육이라고 네, 네, 하셨나요? 네. 저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이제 주변에 홈스쿨링하는 엄마들에게 물어보고 관찰을 해보니까 정말 다 8시, 7시 요때 다 재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봤죠. 어떻게 그렇게 재울 수 있나. 근데 그렇게 진짜 재우니까 심플한 루틴을 가지고 가는 거죠. 그렇게 7시에 잘 재우려면요. 자, 7시 됐네. 가서 자라. 이게 아닌 거예요. 7시에 재우려면은 하루 일과가 세팅이 돼 있어야 돼요. 그 루틴이 몇 시에 일어나고, 그러니까 뭐 대략적으로 이때는 밥을 먹고, 이때는 활동을 하고, 이때 공부하고, 이때 저녁을 먹어서 애들을 재운다라는 큰 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틀 안에서 아이들을 생활을 하시더라고요. 그 홈스쿨링하는 부모들이 미국에서. 그래서 저도 아이들이 이제 태어나고 6개월이 됐었을 때 이제 그런 루틴을 가지고 아이들을 해본 거죠. 실험을 해본 거죠. 시도를 해본 거죠. 저도 바로 된 거는 아니에요. 아이들이 울고 해봤는데 그런 이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아이들을 7시에 재웁니다. 7시에 재우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어떤 게 왜냐면 좀 왜 좋냐면 제가 그때 학생이었잖아요. 저만의 시간이 필요하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아이들을 홈스쿨링 한다는 이유로 저희 공부를 못 하잖아요. 낙제를 하게 생겼어요. 그러면 저는 학생 비자이기 때문에 쫓겨납니다. 한국으로 가야 됩니다. 그럼 저의 신분도 유지하면서 제가 원하는 홈스쿨링도 하려면 같이 잘 양립을 하려면 아이들도 중요하지만 저의 삶도 중요하잖아요. 그럼 아이들을 이제 7시에 재우면 그때부터 제가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때 공부하고 저도 좀 쉽니다. 힘들었잖아요. 아이들 2명, 그 남자아이들을 홈스쿨링 하니까. 쉬면서 저의 공부도 하고 저만의 시간도 가지고. 사실 한국에서는요. 9시 자는 것도 굉장히 일찍 자는 거더라고요. 9시 자는 거가 굉장히 목표이신 분들도 많고요. 그래서 저는 미국에서는 7시에 재웠지만 한국에 와서는 이제 저도 이게 한국 문화가 있잖아요. 여기는 다 퇴근하면 7시가 이미 넘어가고 그래서 7시 자는 건 무리예요, 사실 한국에서는. 그래서 우리 가정에 맞게 하시면 되는데요. 저는 8시에도 재워봤고요. 8시, 9시 사이에는 저희도 아이들이 잡니다. 그래서 일찍 재우면 해보니까 부모도 좋고 아이들도 좋고 일찍 자서 그 수면 시간이 기니까 그런 거예요. 길어지고 그렇게 아이들이 일찍 자려면 깨어있는 시간이 오히려 더 질적으로 집중해서 하게 돼요. 그냥 허투루 쓰는 시간이 아니고 그 깨어있는 시간에 나름대로 룰이 있습니다. 깨어있는 시간에 어떻게 나름대로 계획이 있어야지 9시에 잘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질적인 정말 그런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어요. 해보니까. 그래서 저는 아이들을 일찍 재우는 것에 굉장히 찬성을 하는 편입니다. 교육에 있어서 어떤 그 속도보다는 방향성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어떤 내용이요? 이제 저희 아이들이 미국에서 태어났어요. 미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에 왔는데 한국 사람들이 다 이렇게 묻습니다. 너 미국에서 태어났으니까 영어 잘하겠네? 한번 해봐. 막 이렇게 시켜요. 영어 해보라고.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가만히 듣고 있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